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6일 일요일 손성대TV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5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글을 보내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도 있고, 보내주면서 퍼스 보내주다 보니까 실제 작성한 그 글을 쓴 분의 이름이 빠져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 내용이 우리가 한번 공유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시점 가장 적절한 글들, 이런 것만 오늘 네 꼭지를 모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문제통, 국민께 사죄하라는 어느 애국자분의 글입니다. 문제통 아마 문재인을 일컫는 말 같습니다. 글을 쓰신 분의 그 정성을 생각해서 문제통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공무원 개인 영역이라면 성철호 선거 개입은 청와대 비서실의 기령별 조직적인 관여이다. 3.15 부정선거는 최인규 당시 내무장관이 전국 경찰서장을 연고지에 중심 배치하고 엄면단위 공무원의 투표를 감시하는 친목회를 조직한 후에 투표 3인조 5인조를 편성, 투표 결과를 서로 보여주게 하는 공개 투표를 하도록 한 후에 공무원으로부터 감시 체제를 만들어서 이기붕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무원 개개인의 선거 개입 영역이다. 그러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 비서실 산하 8개 조직이 기능별로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건이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 비서실이 관여한 사건으로 문제통의 30년 직인 송철호 당선이 소망이라는 말에 청와대 비서실 산하 8개 부서가 기능별로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에서 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공소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이 부임과 동시에 전담직원을 교체하면서 열성적으로 사건을 진두지한 사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보고 책임자로 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통은 최종 책임자로 보고 절차 내용으로 보아 21번을 청와대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는 국정상황실에 6번이나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문제통이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조사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소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됐으나 문제통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조사가 불가피하다. 문제통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국민 앞에 직접 브리핑하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그런데 문제통은 송철호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착수 6개월이 지나 검찰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3명의 기소와 동시에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지가 이미 10여일이 넘었는데 문제통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통 취임사는 국민과 약속이다. 청와대 비서관 등이 송철호 선거 관여에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태도를 결정할 것을 국민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한다. 문제통은 재판 결과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 문제통은 청와대 비서실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15 부정선거보다 책임이 더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0년 지기 당선이라는 소망에 청와대 비서실 8개 부서가 관여했다면 통치권자로 총체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요.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청와대 실세들 개입한 거 이거 뭐 누가 보나 마나 이미 답은 정해졌잖아요. 몸통 문재인 뭐 다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청와대라는 조직 체계를 봐서 문재인한테 얘기 안 하고 이런 걸 그대로 했다가 죽으려고 어디 깨춤을 추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보고를 했다 그러면 뭐 공동정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청와대 자체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이분 말씀대로 울산시장 청와대 실세들의 선거 개입 사건은 3.15 부정선거보다 책임이 더 엄중하다. 맞습니다. 그 시절은 진짜 국민들의 평균 학력 수준이 뭐 예를 들어 뭐 고졸 이하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누구 말 따나 고무신 한 짝에 막걸리 한 병에도 표를 마음대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명색이 이제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야 될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꼬라지를 당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 용서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분이 이제 뭐 말씀하는 것 중에 문재인의 바로 이제 취임사 얘기를 하셨는데 취임사는 이제 저번 주 뭐 수요일인가 우리 젊은 이 30대들 와서 얘기를 할 때 문재인의 거짓말 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 그 안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건 취임할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건 거짓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라도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거든. 공수장을 봐도 확실하고 아무래도 칼이 자신의 목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잭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서서 국민들이 궁금하니까 이런 걸 좀 제대로 알게 해주시오. 설명이나 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사과를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완전 배째랍니다. 모든 것은 그냥 김정은이만 데리고 오면 된다. 우한폐렴 다 걸려도 좋으니까 뭐 시진핑 어떻게 김정은이 말 좀 해줘. 꼼수라는 겁니다. 이건 이 문제는 선거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권이 반드시 책임져야 될 것이고 이 책임이 전혀 정권을 연장해가면서 면피할 생각은 마셔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진노해서 벼락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부정선거제도인 이유라는 이분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글입니다. 첫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공인 인정을 받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으므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 둘째, 사전투표용지 QR코드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므로 시정요구서를 발부했고 중앙선관위도 시정조치 완료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한 QR코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위법이라고 인정한 QR코드에는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판독할 수 없는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이 악용될 수 있어 정보를 숨길 수 있는 위험한 코드이다. 네 번째, 사전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라고 사법부가 요청했으나 중앙선관위가 핑계를 대면서 공개를 못한다고 했다.
국민에게 공개 못하는 프로그램을 중앙선관위가 사용해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불리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정선거제도이다. 다섯째, 사전투표하고 5일 보관하는 동안 감시하는 법을 만들지 않았다. 부정선거제도이다. 여섯 번째, 사전투표 시 통합인명부를 국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하라고 해도 중앙선관위가 공개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사전투표 용지에 일련 번호로 사용되고 있는 QR코드는 절취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하지만 절취하지 않고 개표장까지 나오게 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여덟 번째, 투표함 봉인에 서명한 사람이 개표장에서 투표함 서명을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 절차가 없다. 부정선거제도다. 아홉 번째, 관 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 설치를 거부했다. 사전투표함을 5일 동안 보관하면서 CCTV를 달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선거제도이다. 열 번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의 보안에 대한 증거자료인 특수봉인지를 촬영하는 것을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인 부정선거 감시를 가로막는 것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겠다는 의도이다. 자, 여기에 이제 전문용어로 QR코드라는 게 나오는데 책에는 없네요. 요렇게 우리 상품 같은 거 사면 요래 무슨 그 도장같이 이렇게 네모진 게 있습니다. 안에 여러 글자 찍힌 것들이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QR코드를 하는데 우리가 투표하다 보면 그 밑에 붙어 있잖아요. 한쪽 귀퉁이에. 이거에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요지가 가장 많은 뭡니까? 사전투표 아닙니까? 통째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게 사전투표고 지금 현재 엉터리 전자개표기 이걸 전부 수개표로 막아야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예전처럼 현장에서 투표한 거 그대로 가서 그날 그 자리에서 수개표로 하면 깔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전선거 투표용 자기들 멋대로 가져다니고 누구도 거기에 개입해서 보초도 서지도 못하고 부정선거 저지르겠다는 너희도가 이분 말이 맞아요.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것조차 하지 않겠다는 게 뭡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르겠다는 너희도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정신 차리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태로 가면 결국은 선거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는 진다는 겁니다. 지고 나서 땅치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지금이라도 문제 제기를 해서 못 받아들이겠다면 그러면 전부 각 당마다 감시원들을 여기다 세우자. 서로 협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문제 있는 거야. 휴, 답답해요. 자, 세 번째는 거짓과 무능으로 점칠된 문재인의 실정이라는 이철행님의 글입니다. 우한폐렴 사태 발발 후 정부를 믿고 가동한 불안을 갖지 말라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날인 지난 1월 26일 발빠르게 대처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면서 2차 감염을 통해 악화하는 것을 대비하려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둘러 말을 바꿨다. 언론들은 일제히 우한 폐렴 대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월 28일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이럴 때일수록 한중 양국 겸허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거부 여부로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확진자는 2월 11일 기준 28명으로 늘었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가
전염병같이 앓는 게 우방국 도리 아니다 라고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초지일간 중국 눈치를 보며 대처하는 듯하다. 4.15 총선을 2달 앞둔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가히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기회는 평등, 가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그리고 소통과 화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는 허구를 넘어 사기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포용, 혁신, 공정으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한 약속은 결국 국회의 불법과 편법, 사법부의 편파적 행포 등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사퇴에 이은 청와대 내로남불식 법무장관 임명,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호가 호위의 경강부의 속에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된 13명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파국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한편의 문제는 중국 눈치나 살피고 있고,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묵비권 수준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윗선에 대한 분노와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국민들은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며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른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검찰 인사에 분노하고 있다. 오죽하면 취임 1년도 안 된 현직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2위로 부상했을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정부 지도자의 통치력에 대해서 지도자의 통치력이 좋은 정부의 첫째 조건이다. 그 통치력은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보존하는 필수 요소이고 또한 안정적인 법 집행의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나약한 통치력이란 잘못된 통치력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든 잘못 통치하는 정부는 실제로는 나쁜 정부일 뿐이다. 이렇게 정의했다. 지난 2월 3일 문재인 정권의 망동을 지켜보다 못한 정홍원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반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2년 8개월에 걸친 국정 운영은 총체적인 거짓 파탄 실정으로 자진 사퇴 용의가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민재판과 같은 보복, 정권 친위대 구축 시도 등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헌법 파괴, 정치 보복, 국가 보위 책무 방기, 국가 경제 사유화 및 불법적 탈원전 정책, 총선용 선신 예산 등 부도덕 부정직 무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정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은 독재국가를 완성하려는 야욕이라고 질타했다. 우리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은 취임 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호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통치자다. 국가의 안보 시스템을 허물고 국가 경제와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행위는 대통령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며 편법과 불법으로 권력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국민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지도자의 무능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 이 영국의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악이 번성하기 위해
단지 필요한 것은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선한 자들의 무관심, 악은 선한 자들의 무관심, 무책임, 비겁함을 먹고 자라난다. 4.15 총선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존폐가 걸린 전쟁이다. 이번 총선에서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좋은 글입니다. 악은 선한 자들의 무관심, 무책임, 비겁함을 먹고 자라난다. 이야, 요거 강화문 강좌에서 딱 써먹기 좋은 얘기네요. 이런 거 들으면 야, 지금쯤 뭐 나니라도 다 알아서 하겠지. 나라가 뭐 공산화 되겠어. 나라 망하겠어. 뭐 경제 잘 돌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가슴이 좀 뜨끔뜨끔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요거 영국의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가 말한 악이 번성하기 위해 단지 필요한 것은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문 강연에 이런 게 다 모여서 태극기 흔들고 그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거는 악을 번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 나서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뭐 이번에 제가 선택한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서 참 뭐 문재인의 실정은 뭐 말 안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 대개문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알 겁니다. 자, 이걸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으로 불러본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글을 존중해준다는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를 읽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또 난데없이 댓글에다가 왜 손상대가 문재인을 보고 대통령이라냐 이런 분도 나올 수 있어요. 봐야죠.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하다니. 박선영님의 글입니다. 유유상종 맞네. 아니 부창부수인가? 은희와 인희는 둘 다 남자니 끼리끼리 무리? 유유상종이 맞겠네. 은희와 인희 누군지 아시죠? 김정은이, 문재인이 이해되십니까? SNS에 한때 회자가 됐던 좌파들이 부르는 애칭입니다. 애칭. 김정은이 보고 은희 이러고 문재인 보고 인희 우리 인희 막 이래요. 이 좌파들요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우한폐렴 또는 중국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못쓰게 하는 나라는 얼마 전까지 오로지 대한민국 행정부뿐이었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특정 용어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과 언론의 언어를 지배하거나 조정하려는 시도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그것도 이념 교육용으로.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의 노동신문은 최근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쓰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따라서 우한폐렴, 중국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못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 자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뿐이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하다니. 전 세계에서 유독 은희와 인희만 질병에 지명을 붙이는 것은 불쾌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기구인 WHO의 권고에 따르라. 의안이 벙벙하다. 아니 기가 번쩍 들 정도로 놀랍다. 21세기는 국제화 시대고
모두가 유엔 회원국이니 국제기구의 권고를 당연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국제기구의 권고는 쓰레기처럼 분리수거해버리더니 왜 하필 중국 도움으로 WHO 사무총장이 된 사람, 전 세계 시민들이 해임을 요구하는 이상한 사람의 말만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이해 불가다. 일본 내염, 홍콩 독감은 지금까지 왜 그렇게 불렀으며 앞으로는 뭐라고 부를지 궁금하지만 우리 국민은 다 안다. 그 이유를 유유상종과 부창부수의 이유도 아는 만큼 보이니까 이젠 행동도 하지 않을까. 자, 이번에 글을 읽다 보니까 지난 5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이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을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취하해버린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SNS상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를 고발하라. 뭐 민주당 찍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시다시피 그 임 교수의 그 칼럼에 어떤 내용들이나 뭐 다 들려할 수는 없지만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민주당만 빼고 제목도 이제 이러니까 민주당이 열받아서 확 고발했다가 무슨 소리하고 있냐. 그럼 나도 고발해라. 막 나오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 바로 다음날 꼬리를 내리고 취하를 했습니다. 근데 취하를 하면 같이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취하를 해도 지금 계속 지금 민주당만 빼고 해시태그 걸리고 나를 고발하라. 막 진짜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걸 문제 삼아서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했다 취하는 해프닝을 벌였는데 이것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선서를 낸 특정 교수와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린 것이 아니라는 이런 비판 여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번 지적대로 저는 사실은 그 방송 처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뭐 코로나 무슨 바이러스 그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뭐 어쩌다 한번 따라 부르다가 했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우한폐렴입니다. 한번 우한폐렴 선거까지 가야지. 남이 바꾸다 바꾸면 그 지적 없는 남자지. 우한폐렴 딱 멋있게 들리잖아요.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택시가 없어진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아유 하는 짓거리라고요. 박수 받을 일은 한 번도 안 합니다. 매일 하는 짓거리가 이망이 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주당만 빼고 이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교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좀 우파들까지도 싹 다 우리 임미리 교수의 그 주장에 동참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미리 교수께서 주장하는 민주당만 빼고 진짜 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분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참 얼마나 나라가 슬픈 나라가 됐으면 국민이 부정 선거도 찾아내야 되고 이 엉터리 이 정당도 비판을 해줘야 되고 하물며 나라 잘못 끌고 가는 문재인에 대한 비판도 허구한 날 해야 된다는 참 불쌍한 국민이 됐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나라를 부여잡고 살려보려고 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이놈의 정강한 민주당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으니 이야 이러고도 정권이 굴러가는 게 신기합니다. 얼마나 넋을 놓고 사는 국민들이 많길래 자기가 당하면서도 잘한다고 대깨문이라고 돌아다니는 이런 인간, 얼빠진 인간들이 많으니 나라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국민이여 깨어나십시오.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곰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마시고 두 눈 또롱또롱한 사자처럼 현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상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